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예,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선별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씩만 양해를 해주시고, 팔방미인 29번째 시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가담해 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뽑았습니다. 사실은 한 종목을 뽑았는데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 화요일 팔방미인 2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린개미 시간에는 일단 해리스 대 트럼프, 뭐 내일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와이갈보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면도날 지지율 정도의 차이라고 하니까 누가 되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마리화나나 무슨 뭐 방산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봐도요, 먹을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 종목들 들어간다고 수익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누가 당선돼서 그쪽 종목들이 잠깐 반짝거려도요, 그거는 잠깐 반짝이지 먹을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방산주들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가 된다 한들 여기서 더 뻥튀기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라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상승 정도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 대선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미 대선 누가 이기든 간에 트럼프가 이기든 해리스가 이기든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쪽 바닥 따지는 2차 전지가 제일 좋아 보였는데요. 2차 전지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밀려서 다들 물려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23년 7월 고점 찍은 뒤에 지금까지 1년 한 3개월 넘었죠. 네. 1년 3개월 넘도록 그냥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들은. 뭐 100이면 100 얘기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물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차 전지들을 보니까 아무리 캐즘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바닥권 매집주를 매집할 거냐, 주도주를 공략할 거냐, 이렇게 차이를 갖다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는 거는 힘들어요. 추가 하락은.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힘들면 결국 바닥 따지다가 바닥권에서 매집했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주도주로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네. 성향이 나는 느긋하게 바닥권 종목들을 주워서 줍줍할 거야 한다면 이쪽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거고, 나는 좀 마음이 급해 지금까지 까먹은 것도 있는데 빨리빨리 벌어야 되겠어 하면 주도주 쪽에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건 신경 쓰지 말자 이거야. 그럼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보니까 그래도 이놈들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야. 그래서 LG엔솔, 물론 뭐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또 시세가 변하면서 또 주도주가 또 탄생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2차 전지가 다 죽는 과정 속에서도 막 급등이 일어나면서 수익을 안겨줬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나마 골라놓은 주도주들 보니까 LG엔솔, 에코프로비엠, TCC스틸,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바닥권 매집주 말고도 주도주 쪽에 편승해서 한번 매수에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쪽의 종목이었다. 세 종목이. 물론 지금 이들 종목들을 아직도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팔 수 있는 시기는 완전히 지난 거고, 그 중에도 주도주 논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매수에 신경을 써보실 만한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이 종목들을 물려 있어. 그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주는 그런 작업을 차분히 진행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빵 사갖고서 평단 낮춰놓고서 나 내일부터 올라가야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2차 전지들은 시간이 아직도 필요하고 캐즘 현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도 산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봅니다.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막강한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 SDI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는 종목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봐도 됩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자, 캐즘을 넘어라. 필승 전략자인 LG 엔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3분기 실적도 별로예요. 영업이익이 4,483억을 기록을 했지만 작년보다 39%나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대를 해볼 만한 건 EU발, 유럽발 환경 규제 기회를 삼아서 글로벌 업체에 일단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 수주 내용이 대박입니다. 한 번 수주했다 그러면 몇 조 원은 기본이고요. 10몇 조가 넘는 것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캐즘을 넘으면서 LG엔솔이 짠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로 갈 것 같습니다. 김동명 LG엔솔 사장이 업황 내후년에는 반등을 할 거다 확실히 이런 쪽의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흑자는 곧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속적으로 실적 자체가 떨어지다가 지금은 살짝 반전 자체의 의미를 좀 드는 그런 그래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배터리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갖고 현대차하고 과금 협상 착수에 들어갔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LG엔솔이 7.2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성우와 함께 동반 진출을 한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래 전기차 시장의 황금기 핵심 생산 거점을 여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원통형 46 시리즈 생산하고 북미향 원통형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서 46 시리즈 배터리를 이쪽에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애리조나에다가. 자, 그러면 LG엔솔의 주봉을 보면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이 LG엔솔.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상방향으로 완전히 꺾었거든요. 네, 주봉 추세입니다. 상방으로 완전히 꺾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한번 멋지게 상승할 때까지 좀 매집해놓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35만원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유형인데 지금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42만원 정도거든요. 네. 42만원도 늦지 않았다. 곧 조금 있으면 45만원에 도달할 거고 50만원 목표치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다. 지금 시장이 아주 편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들어간다고 해도 단타치기 하는 잘하는 투자들 빼고 나서는 수익 보기가 진짜 곤란한 장세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안전한 종목에 매수를 해놓고 추세가 상향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주봉모델이 돌파하고서 넘어가는 그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추세로 올라가면 45만원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인 기정사실이고 나중에 50만원과 그 이상권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 전에 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50만원 이상권 60만원에 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매수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완전히 대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의 다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연기금도 보면은 꾸준히 매수를 합니다. 이네들이 매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매집이라는 얘기잖아요. 매집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에 대형 수주, 지난번에도 대형 수주가 나왔는데 빵빵 튀지도 않더라고요. 빵 튀다가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만큼 14조 원의 대형 수주가 나왔는데도 그런 현상이면은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폼을 잡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동안 떨어졌던 폭이 크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굉장히 크다. 이제 업황에 대한 내용이고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외국인들과 연기금들도 죽자고 달려서 매수를 하는 것이다. 기관 연기금이. 따라서 그런 점들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물론 초단기 종목은 당연히 아닙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그러나 꾸준히 매집해서 비싼 종목이라도 꼭 사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얘기고 비싼 종목이라도 한 주씩 두 주씩이라도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 목표치까지 보는 전략으로 일단은 50만 원인데 저는 이건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그 전략 자체는 분명히 2차전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전방 선정세가 둔화되고 있다. 목표가를 하향한다. 지금 이 증권사마다 전부 다 에코프로 BM을 까고 있어요. 목표가 다 하향한다고. 그런데 2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다. 뭐 매수를 유지했다. 뭐 이런데 뭐 이 웃기는 얘기죠. 지금 이 매수는 유지하는데 목표가는 낮추고 이런 그 말장난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노무라 증권이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어요. 얘네들은 가격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어요. 그거는 이유는 2차 전지의 양극재 업황이 회복될 때 다른 경쟁업체보다 생산 능력 확대 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응 여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밸류체인 쪽에서 전략과 개선된 재무제표에 힘입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본 게 나는 이 노무라 증권의 의견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유전투자증권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손실도 나오고 하지만 2025년에는 확실하게 EU의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한 배터리 주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북미 고객사의 신규 공장 가동 본격화로 인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예상이 된다. 나는 이것에 동조를 한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비 또 거기다가 내년에 1분기에 코스피로 또 이전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적자 4분기도 어렵지만 내년에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동참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의 주봉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58만 4천 원에 고점을 찍어놓고 완전히 박살을 내놨다가 20만 원까지 반등 좀 주더니 또 박살을 내갖고 14만 8,700원. 얘는 15만 원으로 잡자고요. 58만 4천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무진장 떨어진 거죠. 근데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대시세 논리라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차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1년 얼마 반.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네. 1년 반입니다. 1년, 맞아요. 18개월, 1년 6개월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1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7월이니까, 봐봐요. 23년 7월이니까 지금이 24년 10월 아닙니까?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예, 7월 잡고, 1년하고 3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이제는 1년 6개월이 다가왔다, 18개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가를 보면 바닥권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게 보여져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게 쌍바닥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더 이상은 크게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17만 8천 원이죠? 여기서 크게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내가 얼마에 들어갔는데 난 40층에 있어, 나는 35층에 있어, 고층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들 물려 있거든요. 30층에 걸려 있는 분들도 꽤나 계세요. 그럼 지금 17만 원이니까 반토막 났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언제 올라오나,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려면 얼마를 뚫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20만 얼마? 원입니다. 20만 원. 맞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이 20만 원이 무슨 뜻이냐면 주봉고돌이 돌파자리입니다. 이게가. 주봉고돌이 돌파자리예요. 이 20만 원을 그때 당시에 돌파했다면 미리 갔겠지만 그때 못하고 업황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20만 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30만 원 가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7만 8천 원 선에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 그 아래 가격까지 차분히 모아만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시간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1년이라는 기간, 뭐 6개월이라는 기간 시간 싸움을 무진장했을 거고 여기다 또 많이들 또 물타기도 하셨겠죠. 참지 못하고. 물타기 하다 보니까 물타기 한 자금까지 쓸어 나왔으니까는 자금이 버거워서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하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말고, 지금은 오히려 물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주면 맞고요. 하는 시점이 언제다? 20만 원을 돌파하면 가는 거다. 따라서 지금은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고, 돌파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난다. 변화는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주봉으로 쌍바닥을 찍었다고 그랬죠? 지금 쌍바닥 찍은 게 딱 보여요. 15만 원 선이 바닥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실적이 뭐 어쩌다고 나와도 누가 뭐라고 까더라도 15만 원 이하를 잘 안 깨집니다. 깨질 일이 없어요, 이제는. 이거는 완전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놓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자리들이 있죠. 이 자리들이 사실 주봉고돌이 자리인데 마지막 자리가 20만 원 자리예요.
이 20만 원짜리만 돌파하면 이 위쪽으로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아 가셔야 됩니다. 지금 물렸다고 슬퍼하지 말고 저 구석에 가서 울지 말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자금들을 잘 마련해서 매수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줍니다. 해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전에는 매수를 안 했어요.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합니다. 10월 20일 좀 지나면서 그때서부터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얘네들도 사고팔고는 하는데요. 사고팔고는 해요. 여기서는 막 매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업황 나빠지고 그러고 또 뉴스들 안 좋은 거 나오면 또 매도해요. 다시 또 매수를 가정했죠. 이게 바로 이게 그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쌍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매집만 끝나면 20만 원을 돌파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에 관련주이긴 한데 이 TCC 스틸이 움직일 때 딱 보면 LG엔솔이 13조 수주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포드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공급을 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나왔는데 TCC 스틸이 떴어요. 왜 뜰까요?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부각이 나오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4680에 대한 배터리 양산을 하면 TCC 스틸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4680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TCC 스틸은 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훈풍에 또 철강주가 들썩거릴 때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TCC 스틸은 볼만한데 뭐가 좋으냐면 TCC 스틸은 다른 종목들은 저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박살이 났대. 얘는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24년 내에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어요. 남들은 23년 7월부터 떨어졌거든요. 얘는 24년 2월에 고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85,000원.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기 때문에 덜 떨어지기도 했고요. 덜 떨어지고 안정된 추세를 취했어요. 추세를 보면 추세를 돌파한 것도 보이고요. 주봉상 추세에서 상향으로 돌파한 것도 보이고 지금은 돌파 후에 이 저항선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5만원 저항선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쉬는 구간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좋은 이게 저항선이니까 이게 일봉이거든요. 저항선에서 등락할 때다가 결국은 이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TCC 스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역시 꾸준히 눈에 좀 들어오고 기관들도 꾸준히 눈에 들어옵니다. 급하게 큰 물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이 오히려 5만원 안에 4만원 사이가 박스권에서 매수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유형의 모습이 나타나든 이 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2차 전지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몇 종목들을 주도 성향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요거는 차장님이 한번 불러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팔방미인 29번째 시간 11월 5일. 자, 원래는 DS 단석을 골랐습니다. 좀 애석하게 오늘 급등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항공판 K 배터리를 노린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플랜트 준공을 한다는 HBO 플랜트 준공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항공유 대비해서 2배에서 8배 비싼 SAF 지속항공유가 있는데요. 이 지속항공유가 뭐냐면 친환경 항공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단 한 회사입니다. 유일하게 HBO 그 전처리 시설을 갖다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 준공 전부터 공급 계약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수주가 넘쳐납니다. 넘쳐나. 연간 수천억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미국 SFA 그 생산량 2030년까지 600배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2030년까지 600배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이 기업은 DS 단석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돈을 가만히로 이제 긁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두 멋진 키맨 2인방이 있는데요.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단판 져갖고서 결국 1조 원의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멋진 사람들인데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사업의 첫 결실을 갖다 맺었고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보면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매년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회사였습니다. 1조 원. 이게 이 종목은 매년 1조 원 정도의 매출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수주를 얼마 했다고 그랬죠? 1조 원 했다고 그랬죠? 앞으로 600배 성장을 한다고 그랬죠? 1조 원이 문제겠습니까? 수조 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붙겠죠, 여기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수주가 계속 들어와요. 이거 공장 완료되면 자기네들부터 달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돈은 계속적으로 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씩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이번 수주로 인해서 완전히 천억 단위로 영업이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DS단성은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자본 유보율이 굉장히 좋아요. 4,700%. 지금 성공을 해갔고요. 공모를 성공을 해갔고 부채 비율이 155% 정도 되는데요.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하는 게 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그거고, 요번에 1조 계약다는 게 항공유 그쪽이고, 배터리 리사이클이 있어요.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있는데 사실은 배터리 리사이클이니까 2차 전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DS 단성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급등하는 바람에 이것은 다시 가격대를 갖다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 종목의 좋은 점은 580만 주의 발행 주식이 있다는 겁니다. 580만 주밖에 안 돼요. 가볍다는 얘기죠. 가벼우니까 상승할 때도 멋지게 상승을 하죠. 이게 주봉상 오늘까지 상승한 내용들인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상장이 될 때 바닥권에서 상승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상승을 갖다 10만 원 정도가 저거였었어요. 공모가였는데 49만 5천 원까지 이제 고점을 갖다 찍고서 내려간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첫날 상한가의 상이니까 따따상이 돼버린 거죠. 따따상에 상까지 가버리면서 난리가 났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폭락한 게 64,100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아래면 이 종목은 싸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기본적인 재료에 따른 그 개념으로 보면 10만 원 아래는 무진장 싼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얘도 10만 원 깨지고 나서 64,10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전 자체를 갖다 시도를 했는데, 요번에 오늘 12만 원대까지 12만 5천 원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들이 못 보는 거, 580만 주가 상장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거래가 얼마일까요? 한 주에? 이게 일주이거든요? 주봉이니까 한 주간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한 주간 거래된 게 1100만 주예요. 그럼 얘는 상장 주식이 580만 주인데 580만 주가 1100만 주가 돌았으면 벌써 몇 회 전이 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번 주에 돈 게 벌써 600만 주예요. 그러니까 벌써 3회 전 이상은 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래량으로. 그만큼 회전율이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면 폭락했던 종목이 공모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많은 거래량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폭락을 했지만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는요, 상승을 의미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90% 이상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지만요, 차후에는 115만 원과 20만 원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치를 미리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서 주봉고리돌파를 갖다가 하는 것이니까 추천을 해드리고 수익권 매도도 해드리지만, 요번에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찍고서 전고점에 부딪히는 라인 근처에서 윗꼬리를 찍고 내려왔으니까 이 10만원 선 전후입니다. 10만원 선 전후, 10만원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매수를 갖다 해준다면 다시 한번 목표치는 15만원 나와서 20만원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DS단성은 놓치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 항공유에 대한 매출 자체가, 수주 자체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윗꼬리 심리, 단기로는 윗꼬리 심리 투자라고 하는데요. 밀릴 때 저점에서 잘 매수해 놓으면서 피라미드식으로 잘 매수해 놓고 평단가만 잘 만들어 두면 아까 목표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DS단성이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대마린솔루션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마린솔루션은 사실은 OES가 풀립니다. 야, OES가 풀리는 거는 악재잖아.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는 거야? 바로 보호에서 풀리는 날이 매수 디데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호에서 풀리는 날이 바로
언제냐면 오늘이 5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8일 주말이 되겠네요. 금요일 장세가 되겠네요. 금요일 날 보통주 3,555만 주가 풀립니다. 이게 4천만 주짜리, 4,400만 주짜리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그 4,480만 주짜리에 3,500만 주가 풀려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호에서 풀린다고요? 무조건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물량이 다 현재 그 장중에 거래되는 시점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은 물량이 어떻게 그 장중에 나옵니까? 누가 소화해 줍니까, 이거를? 결국 이거는 블록딜로, 여기 KKR이 그 지분 1,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이런 거는 여기 시장에 갔다가 못 팔아요. 블록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80% 의무보호 풀린다고 그러니까 매물 폭탄 때문에 다들 겁내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심리를 거꾸로 먹자고요. 8일날 폭락한다고 7일날부터 하락할 겁니다. 7일날부터. 7일날부터 하락하고 그렇다고 7일날 많이 사거나 그러면 안 돼요. 8일날 폭락하는 거 보면서 저점에서 사면 이것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나올 거고 또 중기적으로도 수익이 나올 거고 그런 식의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지금 수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기업이에요. 보호예수 때문에 떨어질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 보호예수는 나올 만한 시점이 됐으니까 시간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6개월 이제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HD 현대의 조선 쪽에 대한 서비스를 갖다 해주는 기술 서비스라든가 뭐 조선 엔진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인데 아주 알짜예요. 왜냐면 조선이 지금 완전히 그 빅사이클을 맞았잖아요. 완전 슈퍼 빅사이클이에요. 자, 슈퍼 사이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그 앞으로의 상승 전환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834억 나왔죠. 전년 대비 66%나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성공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그 이 매출액 추이를 보면요. 21년에는 1조 원 정도, 그 다음에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7천억 계속 우상향으로 달리죠. 영업이익도 보면 똑같습니다. 1,100억, 1,400억, 2,000억, 2,900억. 벌써 전년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상향 사이클을 달리는 기업이죠.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우상향 사이클. 계속 슈퍼 사이클에 맞춰서 우상향 사이클을 달리는 기업을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부채 비율 70%에, 자본유보율 2,700%에. 뭐 공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기업 내용도 굉장히 출중하죠. 돈도 많이 쌓아놨고 현대마린솔루션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죽자 사자 매수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고 매도할까요? 합니다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싼 가격을 안 줄까봐 저는 오히려 고민입니다. 그래서 연기금들도 계속 매수죠. 기관들 계속 매수죠. 어쩔 수 없어요. HD 현대마린은. 따라서 8일날은 여러분들 D-Day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게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83,400원짜리였어요. 83,400원짜리인데 20만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두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해갖고 99,500원. 즉 공모가 바로 위까지만 떨어졌었어요. 그 좋은 종목이니까 공모가를 깨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14만원 가까이 갖고 13만 8천원 정도 됐는데요. 13만 8천원이면 여기서 이제 그 공모하는 날짜가 11월 8일이니까 이제 그 소문이 서서히 퍼지면서 이제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일반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떨어진다면은 12만원줄 또는 최악의 국면에 11만원줄 이 사이가 된다면 줍줍해야 됩니다. 이거는. 줍줍하면은 제가 여기다 그림 그려둔 요 화살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개념이 돼요. 물론 뭐 초단기적으로 대형주이니까 초단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13만원, 12만원, 11만원 사이까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잡아주셔야 돼. 그게 얼마든 간에. 비싸다고 못 살지 말고 13만원이면 어때? 한 주도 좋고 두 주도 좋아. 꾸준히 잡아주고 8일날 됐을 때 진짜 쌀 때 그때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나흘 뒤에 8일날 저점에서 잡아갖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마린은 일봉인데 일봉의 흐름을 보면 아주 좋아요. 완전 바닥권 찍었고요. 주봉모델이 돌파 성공했고요. 여기까지도 돌파 성공했거든요. 돌파 성공하다가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 풀려서 떨어진 거니까 이번 기회에 삼으면 주봉모델이 돌파 후 눌림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자리까지 매수를 해줘서 매수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까지 본다면 이번 연도 장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좋은 기업이니까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호해서 물량 나오는 8일날 신경 써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물량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블록딜러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해서 물량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8일이 D-Day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행복한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2차 전지 주도주 새 종목과 그리고 DS 단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